강소파 51화는요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지금 제 앞에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지키고 있는 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출연하게 된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방청객까지 있어서. 네, 지금 옆에 강단이 있고 롤랜드 같이 일하고 있는 힌지까지 있어서 오늘 방청객까지 모시고 하는 공개 방송? 이거 완전 공개 방송? 밖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창문 다 열어놔서. 맞아요. 근데 지금 실시간이 아니라 보실 수 있죠. 지금 저희가 원래 녹음하는 강단과 소신의 집이 아니라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공간에 와 있어요.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공간감 같은 게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공간이 방음이 되게 잘 되거든요. 옆에서 맞아요. 공사해도 소리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아마 오늘 특히 좋지 않을까. 거의 녹음에 완전 최적화된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 와서 좀 빌려도. 그럼요. 물론입니다. 일단 레리를 아마 강소파 친구들이 많이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강소팟이 이제 3년 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머나먼 과거 2023년 9월에 강소팟 무려 4화 게스트로 레리가 나왔었거든요. 까마득하네요. 그때 제가 팟캐스트를 참여하고 너무 좀 후회가 많이 됐었거든요. 무슨 후회를? 이게 전 세계에 송출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말을 절었던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서 사실 제가 부탁드렸잖아요. 언젠가 다시 한번 꼭 다시 출연할 수 있게 해달라. 맞아요. 그때는 저희 두 사람이 또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때였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그 강소파 4화를 들어보시면 약간의 그 긴장감과 약간의 어색함과 네네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또 저희가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우정을 쌓았죠. 경험들, 사건들 너무 많았죠, 우리 사이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가볍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오늘 강소팟 51화에서는 저희가 강소팟에서도 여러 번 홍보를 했던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이 책에 또 레리가 자유기고가로서 글 한 편을 보태주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레리랑 이야기를 하면 저랑 강단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며 모셨습니다. 제가 자유기고가가 될 줄 몰랐는데요. 그런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자유기고가 핫되비. 그쵸, 한대비. 여튼 소신강단이 저의 글을 믿고 응원해주신 덕에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니 근데 앞에까지 엄청 편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 수상소감 같은 것을 방금 이야기하신 것 같거든요. 사실 전 선정된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소감을 발표하나 싶기는 한데, 그리고 저는 이제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쓰는 글이 조금 다르거든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제안하는 글들을 많이 쓰다가 이런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건 또 처음이라서 할 수 있을까 했는데 해보니까 또 너무 좋았고요. 그 이후로 제 글도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글도 많이 바뀌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오늘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럼 우선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작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야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 11월에 작은 배에서 작은 진실 공모전을 열었어요. 1회 주제가 가족이었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한 달 동안 3,000자 이하의 짧은 산문을 모집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모집된 작품이 총 38편이었어요. 정말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우리를 알고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지? 이렇게 진짜. 감탄했던 네. 기억이 또 나고요. 그 38편 작품을 하나하나 저희 두 사람이 꼼꼼하게 읽고 그중에 4편의 작품을 선정을 했고요. 그 4편에 강단 소신의 글 한 편씩,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레리의 산문 한 편, 이렇게 총 7개의 가족에 대한 산문이 지금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을 공모전부터 이제 발행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5개월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짧다면 또 짧고요. 그 작은 배가 지금 세상에 태어난 지 한 1년 반이 됐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게 비해서 생각을 하면 또 저희에게는 또 최장기 그러네요. 프로젝트였어요. 그렇네요. 저는 사실 어떤 작은 브랜드에서 공모전을 한다는 게 저는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물론 작은 배가 그렇다니까 또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어떻게 공모전이라는 형식을 채택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단 먼저 하나만 얘기하자면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레리하고 힌지한테 우리 아마 조만간 공모전 하나 열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레리랑 힌지가 잘못 들었어요, 제 말을. 그래요? 공모전에 참여한다고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네네네. 역시 우리처럼 작은 애들이 공모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단박에 이해가 안 되는구나.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 재미가 있죠. 그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첫 시작은 강단의 한마디였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엄청 재밌게 녹음을 했던 강소팟 에피소드가 이호덕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강소팟 32화였어요. 네. 이호덕 선생님의 책을 그때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산문집도 읽고 그 이호덕 선생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해 썼던 실용서도 읽고 근데 그 책에서 공통되게 하는 이야기들이 솔직하고 가감 없는 글을 써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을 받으려고 쓰는 글이 아니라 진짜 너의 생활을 너만의 언어로 써야 한다. 이런 걸 엄청 강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게 저희 두 사람에게 저희는 어린이도 아닌데 너무 감화가 크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이 에피소드를 녹음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강소파 친구분들 중에 이호덕 선생님 에피소드가 너무 좋았다는 후기가 참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책들을 막 한참 읽던 중에 강단이 저한테 트렌드를 읽거나 팔릴 것 같은 그런 글이 아니라 진짜 내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그 글이 돈이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순 없을까? 그러니까 엄청 솔직한 글이 그냥 돈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뭐 없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달리 말하면 이제 공모전이 된 거죠.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좀 궁금한 새로워요. 점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소신님은 질문을 받을 일이 강단님 통해서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녹음할 때 강단은 저에게 질문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질문을 안 해도 제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질문 받는 거 근데 좋아하시지 않나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다 감안해가지고 몇 개 준비해 왔는데 공모전 할 때 선정 기준 같은 걸 이제 적어 놓아 주셨어요. 맞아요. 첫 번째가 솔직함의 정도, 그리고 두 번째가 경험의 구체성, 세 번째가 순간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함.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자유기고가로서 글을 쓸 때도 네. 이걸 계속 봤어요. 내 글이 이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저는 이 기준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떤 글을 만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냥 이호덕 선생님이 말하는 좋은 글을 우리가 더 만나고 싶다였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 큰 어른들도 나의 지난 경험담을 아주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짚어낼 수 있다면 그 쓰는 사람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읽는 우리도 좋지만 그런 글을 쓰는 경험을 좀 저는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호덕 선생님이 이거는 너무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셨잖아요.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기에 그런 글을 쓰게 됐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왜 솔직한 글을 못 쓰는가. 이거는 이호덕 선생님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번에 38편의 작품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네. 구체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짚어내지 못할 때, 그게 어려울 때 제가 생각한 이유는 첫 번째로 아직 소화가 안 됐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화가 되지 않은 경험은 좀 더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솔직한 이야기를 쓴다는 게 사실 정말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심지어 공모전은 이 글을 쓴 분의 얼굴을 제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본명이 아니라 그냥 닉네임으로만 글을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신상을 완벽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음에도 아무래도 이게 가족이라는 주제가 있고 정말 사적인 이야기를 써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경험담을 완전히 구체적이고 솔직하게 쓰기에는 용기가 아직 없는 그런 글들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그냥 지면 위에 일단 풀어보기로 한 것만으로도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럴 만한 이야기도 정말 많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저는 이 공모전을 기획한 이유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어떤 것을 풀어내기 시작하면 저는 다 재밌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진짜 세세하게 막 내가 정말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감정이 있었고 쓰기 시작하면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재밌는 글이 될 수도 있다고 믿거든요. 네. 근데 나한테 나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내가 겪은 경험담은 너무 무난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글을 읽을 때 왜 이 사람이 이때 이 생각을 했지? 왜 이 사람이 굳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이 정도는 나한테 너무 당연해. 이거는 특별하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뭔가를 생략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한 작품들이 저는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게 특별한 글들, 이 작은 경험담이지만 이렇게나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더 특별한 글들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선정작 발표를 할 때 인상 깊었던 게 아쉽게 못 실은 네 분의 글이 맞아요.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을 사실 그냥 안 얘기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넣으셨던 것, 그러니까 제목과 이름까지 적으셨던 것은 네.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들에게 좀 전하고 싶었던 마음. 만약에 저희가 너무 유명한 출판사고 돈도 많아서 상금도 많은 분들께 드릴 수 있고 막 그런 입장이었으면 사실 다 싣고 싶었어요. 모든 글을 사실 실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쵸. 왜냐면 작은 진실 공모전이어서 하나의 진실만 있을 때는 뭔가 미약해 보이는데 이 진실들이 모여 있을 때 그러네.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나 사람들이 다 다르게 사네. 이 힘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면의 한계로 진짜 4작품만, 원래 3작품이었는데 한 네. 작품을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4작품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글 간의 균형 같은 것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에 대한 글이니까 아빠에 대한 글이 너무 많거나 뭐 할머니에 대한 글이 너무 많으면 사실 좀 애매해지잖아요. 가족을 좀 더 아우르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재가 집중되거나 아니면은 글을 읽고 남는 감상이 너무 편향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취사 선택하게 된 것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다 읽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좋은 글만 뽑으려고 하면 더 쉽잖아요. 근데 소신이랑 강단이 그 밸런스를 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가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내용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다 달랐거든요, 정말. 어떤 소재도 이런 거 다 달랐고. 근데 레리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저는 이 공모전을 처음 기획할 때부터 선정작 플러스 저랑 강단의 글, 그리고 한 명에게 좀 글을 받아서 네. 자유기고가의 글 한 편, 이런 식으로 책을 만들고 싶다는 게 이미 계획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레리에게 글을 부탁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혹시나 레리가 공모전에 글을 내버리면 네.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근데 안 낸 거예요, 글을. 안 냈어요. 근데 왜 안 냈을까도 저는 궁금했어요. 뭐 아시지만 원래 내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고 했던 글을 나중에 보여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네, 이거를 내가 다 보여주고 났을 때 후회하지는 않을까? 시간이 흘렀을 때.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떤 죄책감을 갖지는 않을까? 그때는 제가 조금 그 글 안에 화가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솔직해서 내 감정을 좀 컨트롤하지 못한 정도의 글 같다고 느꼈어요. 원래 공모전에 내려고 했던 글이.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바꿔봤죠. 이제 결국은 외할머니의 글을 쓰게 됐는데 저희 이제 가족과에 대한 어떤 뭐 마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중화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글을 쓰고 가족들에 대한 생각이 또 달라진 거죠.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이 작은 진실 공모전 그리고 이 책을 기획을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읽는 사람보다 이 책을 위해 글을 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전을 열 때에도 책을 위한 공모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모전을 보고 평생 글 하나 써보지 않은 사람도 뭔가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제가 그런 사람들한테 주고 싶었던 경험이 가족에 대해서 평소라면 사실 어디서도 좀 꺼내기 힘들 만한 이야기를 글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풀어내 보면서 좀 스스로와 화해하고 맞아. 가족들과도 좀 화해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레리가 그 원래 내려던 글 말고 실제로 이 책에 썼던 글, 이제 가시나물 가는 길, 그 글을 쓰면서 마음의 변화를 겪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기획자로선 더 기쁘다고 해야 되나? 기쁩니다. 네. 너무 그렇고요. 나중에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었을 때 그때도 또 제 가족과 화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글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책에 이제 여러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레리, 저, 강단 말고도 4명의 작가님들이 더 이 책을 위해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몇몇 작가님들이 이후에 이 글을 가족들에게 보여줬다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내밀해서 나라면 가족들에게 못 보여줄 것 같은 글들도 있거든요. 네. 가족에게 이 글을 보여준 후기를 제가 듣기도 했는데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책에 담긴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직접 말로 그냥 했으면 뭐 싸웠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차분하게 적힌 글 한 편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뭔가 서로 이해받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뿌듯했어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완전 궁금증 대결. 네. 싸우는 겁니다, 지금 저희. 38편의 작품이 모였는데 모든 분께 감상을 다 보내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 너무 선정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글이었다고 얘기도 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에게 인사 정도는 드릴 수 있지만 감상을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결국에 저희가 너무 작은 회사라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글을 보내주신 그 대가로 뭔가 다른 걸 드릴 수 있었으면 뭔가를 더 드렸을 것 같아요. 물론 저희한테 보내줬던 글을 다른 공모전에 또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쓴이가 준비하고 있는 책에 뭐 다시 실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재사용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제가 있는 공모전의 경우에는 저는 이 공모전을 위해 글을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정말 그냥 글을 쓰게 만들고 싶어서 이 공모전을 열었어요. 근데 저랑 강단도 평소에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가장 기쁠 때가 글에 긴 댓글이 달렸을 때. 맞아. 공감하시죠? 네. 로그아웃아일랜드닷컴에. 네, 맞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정말. 그쵸. 네. 계속 읽게 되고 곱씹게 되고. 근데 그 경험을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감을 한번 드려보자. 우리가 돈은 없지만 시간과 에너지는 있으니 네. 거기에 맞는 선물을 드리자. 혹시 그렇게 하고 좀 뭐 인상 깊었던 건 없나요? 뭐 예를 들면 답장이 어떻게 왔다던가. 저희의 소감에 대한 피드백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원하는 걸 다른 걸 드렸어야 했나? 오히려 있고. 확실히 잘 받아서 그럴 수도 있죠. 만족스러운 거라서 답장이 안 왔겠죠. 네,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번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저희가 좀 줄여서 그냥 작진모라고 이 책을 부르고 있는데요. 네. 작진모에 레리가 보태준 글 가시나물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사실 오늘 에피소드의 제목이 책 제목이 아니라 제가 따로 지어봤거든요. 솔직한 글쓰기에 대하여라고. 아무래도 이 공모전 자체가 좀 내밀한 이야기를 꺼내기를 부탁드렸던 공모전이기도 하고, 그 레리의 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글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요런저런 좀 다양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가시나물 가는 길 전에 그 레리가 평소에 쓰는 글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로그아웃아일랜드닷컴에 매주 목요일마다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세 갈래로 글이 나뉘거든요. 하나는 로그아웃 연구소, 하나는 단어 연마,
그리고 하나가 롤랜드 온 더 레코드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로그아웃 연구소는 저희가 평소에 로그아웃적인 경험 같은 걸 했을 때 깨달았던 바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과 함께 정리해서 쓰는 글이고요. 단어 연마는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저희만의 방식으로 좀 재해석해가지고 쓰는 글이고, 롤랜드 온 더 레코드는 모임 후기 글이나 아니면 공지할 것들을 좀 캐주얼하게 풀어서 쓰는 글인데요. 로그아웃 연구소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로그아웃이라고 하면은 애초에 니네가 생각하는 로그아웃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또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도 잘 모르거든요. 여전히 예전에 네. 사회 팟캐스트 때도 그랬는데 아직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의 사와 팟캐스트의 제목 자체부터 생소한 개념을 브랜드로 풀어내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생소한 개념이 로그아웃이잖아요. 네, 지금도 계속 생소한 상태로. 그래도 이제는 마음을 놓는 게, 여전히 우리도 로그아웃이 뭔지 모르겠고 맨날 헷갈리고 하지만 글을 꾸준히 오래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은 우리도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너네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우리가 맨날 다른 글을 쓰는 것 같지만 결론은 항상 같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보통 쓰는 글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뻔하고 비슷하고 익숙한 어떤 일상 속에서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 발견하게 된 것들을 찾아서 그거를 글로 쓰거나, 아니면 완전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 다른 것들 사이에서 뭔가 공통점이나 동질성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서 알고 보니 또 같은 거더라 라는 걸 찾는 글을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같아 보이지만 다르더라, 다르라 보이지만 같더라.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다 보면 꼭 의외성 같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어떤 반전이라던가. 저희는 그게 로그아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단어 연마도 비슷한 맥락이기는 하거든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시선으로 저희가 그 단어를 바라보는 그런 글들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글을 쓰고 있다고 지금 말씀드려도 여전히 좀 뭐하고 어렵고 그렇기는 해요. 자, 다들 로그아웃 아일랜드닷컴에 들어가서 직접 글을 읽어보시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 다 읽은 사람은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로그아웃이 대체 뭔지 함께 파악해가는 그 과정에 재미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재밌는 걸 하나 포착을 했는데요. 네.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레리가 주로 글을 쓰잖아요. 네.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든 글을 다 레리가 쓴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레리가 평소에 자신이 쓰는 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 생각에는 레리가 보통 평소에 쓰는 글이 로그아웃 아일랜드로서 쓰는 글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건 저지만 이런 소재라던가 어떤 깨달음 같은 거는 항상 힌지와 같이 발견하고 있고, 그리고 힌지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같이 쓰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글을 쓰고 나서 이 글에 동의하는지 저는 항상 힌지한테 의견을 묻거든요. 뭔가 마지막 파이널 콜 같은 건 이제 힌지가 내리는군요. 네, 결론적으로는 힌지가 발행한 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같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저희는 이 글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 혼자 공감하고 저 혼자 마음에 드는 글인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가시나물 가는 길은 좀 레리한테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분명 같은 레리가 쓴 건데 제가 지금껏 읽어온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글과도 느낌이 달라요. 네. 왜냐면 이건 확실히 레리의 글 같거든요. 네. 레리와 힌지의 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죠. 평소에 글쓰기와 이번에 이 가시나물 가는 길을 쓸 때의 마음이 또 어떻게 달랐는지도 그래서 궁금해요. 사실 처음에 이 부탁을 받았을 때 이것도 로그아웃적으로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로그아웃밖에 미친 몰라. 사람. 그러니까 그래도 글 안에서 가족이란 주제를 갖고 가더라도 좀 내가 쓰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가족이란 주제가 애초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다짐과는 다르게 겪었던 감정들을 막 쓰다 보니까 뭔가 속에서 해소되는 느낌들을 좀 받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거의 한 3년 만에 쓰는 글 같다. 일기를 쓰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맨날 로그아웃 이런 거에만 집중해서 글을 쓰다가 모처럼 나의 생각들을 다 꺼내놓고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대면하면서 장장 20-30년을 돌아봐야 되는 글이기도 했거든요. 그것들을 또 하나하나 다 돌아보게 되면서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어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은 분들을 위해 네. 가시나물 가는 길이라는 이 글만 잠깐 소개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너무 스포가 되면 또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게 저희 책에 담긴 글들이 다 길지 않아서 네. 이렇게 내용을 막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뭐 주제라거나 꼭 하고 싶었던 말이라거나 이런 네. 것들? 저희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일단 지금 현재 치매를 앓고 계시고 그러면서 저희 가족이 많은 것들이 변화했는데 근데 다 변하고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이런 일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자세히 또 이렇게 되돌아보니 그 변한 것들 사이에서도 변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본 글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처음 이 초고를 읽었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레리가 원래 다른 글을 줬다가 네, 갑자기 다시 써본 글이 있다. 맞아요. 근데 왠지 이 글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카톡으로 그 글을 보내줬거든요. 네, 그때가 거의 밤 10시, 11시쯤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자기 전에 이제 씻고 잘 준비 다 하고 마음 편하게 딱 누워있다가 그 카톡을 받고 신이 나서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열을 한 거예요. 너무 많이 운 거예요. 네, 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외할머니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받기 한 몇 달 전쯤에 저희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친할머니는 치매는 아니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임종까지 가는 과정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선망 증상 같은 거를 겪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못 알아보고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와 레리의 경험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오열하면서 레리한테 카톡으로 너무 좋다. 이 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네. 저는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많이 울었고 이제 소신님한테 보냈을 때도 울었고 오열하고 있다는 답장에도 울었고 제 기억엔 사실 술 한 잔을 했어요. 아, 그래요?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이랑 혼자 롤랜드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글을 쓰겠다고 생각을 한 상태는 아니었고 그래서 갑자기 눈물이 또르륵 한번 흘렀는데 이거 글을 써야겠다 라고 다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낸 글이 있었는데 이거야말로 더 내가 좀 더 내 속을 드러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쓸 수 있는 글이 되겠다 싶어서 약간 무아지경이 된 상태로 그때 10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썼나? 밤 10시부터 해서 그러고 다음날 일어나서 퇴고를 하고 또 10시에 보낸 거예요. 아, 그랬구나. 네, 만 하루간 슬픔을 계속 잡고 혹은 할머니에 대한 감정을 계속 붙잡고 쓰고 고치고 하던 터라 보내고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이 책과 어울리는 글이 맞구나. 왜냐하면 다른 글을 쓰면서는 울진 않았거든요. 뭐 물론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 좋았다. 다시 이호덕 선생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호덕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면 글이 잘 써질 수밖에 없다고. 억지로 막 잘 보이려는 글은 이제 쓰기가 싫고 어려운 거죠. 막 한 장 채우기도 막 버거운데 근데 레리는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2시간 반 만에 일필휘지로 종이를 채운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로 직전 글, 제가 먼저 보내줬던 글은 소신님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장이 담겨 있는 글 같지 않던가요? 맞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로그아웃 아일랜드 글을 쓰다 보면은 옳고 그른 걸 자꾸 따지게 되고 이왕이면 선한 글을 써야 되고 어떤 나의 어떤 생각을 전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할머니 글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음. 그냥 꺼내놓기만 해도 글이 되고 음. 그리고 이 글이 누구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되겠다. 어차피 나는 한번 할머니를 이렇게 한번 곱씹었고 기억해냈고 그리고 남겼으니까 언제든 내 글을 다시 읽으면서 할머니를 떠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근데 방금 한 이야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선한 것에 가까운 글을 쓰고 싶은 욕구를 저도 정말 자주 느껴요. 네. 분명 내 안에서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쓰기 시작한 건데 뭔가 이렇게 무아지경으로 쓰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읽는 사람을 갑자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맞아. 그런 우려 때문에 뭔가 조금 순화하게 되고 단어를 다시 고르게 되고 그런 과정을 저도 자주 겪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줬던 그 글은 사실 저는 그 글도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주장 자체가 내 말을 누가 듣고 나에게 동의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맞아요. 게 먼저 느껴지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레리가 이번에 이 책에 실은 가시나물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어떤 평가도 내리기가 오히려 어려운 글인 것 같아요. 레리가 이렇게 할머니를 본다는데 어쩌겠어. 그건 레리의 마음인걸? 네. 이건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인걸? 이건 네. 이 가족의 일인걸? 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읽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솔직함이 확실히 느껴지는 글 같아요. 그냥 내 속 얘기를 풀어놓기만 해도 괜찮다라는 힌지의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평소에도요? 네, 로그아웃 아일랜드닷컴에 올리는 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를 작년 12월에 보내드리고 난 후에 아주 일상적인 경험에 기반한 글들을 더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한 달에 한 번, 네. 그 목요일마다 올렸던 글들이랑 또 레리와 힌지의 그 자필 편지. 네, 맞죠. 자필 편지랑 이것저것 읽을 거리를 담아서 월간 통신을 또 구독자님들께 보내드리잖아요. 네. 저랑 강단도 잘 받아서 읽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거기에 담긴 글들도 다 너무 좋아요. 네. 이미 온라인에서 읽었지만 그게 종이에 옮겨졌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걸 롤랜드 덕분에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진짜 좋은 건 사실 편지거든요. 네. 평화 편지를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존댓말이 아닌 친구에게 하듯이 네. 편안한 말투로 자기의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정말 편지여야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데 저만의 감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 편지가 유난히 좋다는 게. 구분을 하자면 저희 평화 편지가 이런 가시나물 가는 길과 비슷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감정을 더 많이 쏟는 글이라서 저희도 매달 초에 그 편지를 쓰면서 엄청 힘들어해요.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글을 쓰는 것보다. 네, 이런 게 더 훈련이 많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감정을 가둬두고 살았으면 좀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마저 다 드러내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둘이서 얘기하면서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평어를 쓰는 이분들은 모두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니까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글들이 솔직한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우리의 역할 같은 걸 좀 내던지고 쓰는 글들이 솔직한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쓰는 버릇을 들여야겠다. 근데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치즈레이지 시절부터 작은 배까지 이어져 오면서 제일 많이 제가 글을 쓴 공간은 그 치즈레이지닷컴 혹은 작은배닷컴이었어요. 네. 그 치즈레이지의 소신 혹은 작은배의 소신으로서 내 생각을 좀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은비코닷컴이라고 이제 제 개인 블로그를 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그냥 나라면 할 만한 이야기들을 글의 소재로 꺼내기 시작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번 쓰면 엄청 길어지지 않아요? 네. 뭐가 탁 터진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가시나물 가는 길을 지금 레리가 울면서 썼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럼 그 글의 첫 독자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첫 독자. 축하드립니다. 근데 첫 독자인 저도 이제 울었고 네. 그리고 이 책을 읽은 제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네. 가시나물 가는 길 읽고
눈물을 왈칵 쏟았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가시나물 가는 길 말고도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건데 이 책에 실린 여러 글의 작가님들이 울면서 글을 썼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많이 해줬어요. 네. 근데 그런 글은 결국에 저도 처음 읽었을 때 다 울었더라고요. 마음에 깊은 어떤 상처나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쿡쿡 찌를 수 있는 그런 글들은 결국에 쓰는 사람도 울고 읽는 사람도 우는구나. 맞아요. 그만큼 솔직한 글이 갖는 뭔가 마음을 흔드는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 눈물들이 다 같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슬퍼서만 우는 게 또 아니고 뭔가 마지막 결말을 봤을 때 뭔가 안심이 돼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맞아요. 너무 재밌어서 또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가족이라는 게 주는 정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막 울고 웃는 그런 게 보통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을 때 막 당당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구입을 해봐 아니면 공연 보러 와 이런 이야기를 잘 못해요. 네. 저는 좀 내가 하는 창작에 대한 아직 자신감이 그렇게 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작진모만큼은 제가 너무 권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제가 이걸 기획하고 같이 편집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독자이기도 했잖아요. 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 처음으로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런 선물 같은 시간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레리예요. 왜냐면 레리의 글을 그 어떤 글들보다도 가장 깊게 좀 편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더니 메일을 14통 주고받고 저도 세봤어요. 아, 맞아요. 그래요? 응. 네, 14통 주고받고 아마 그 메일 사이사이에 저희가 전화통화도 정말 많이 그쵸.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금 저희가 같이 겪어서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사실 어찌 보면 이번에 또 편집자로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처음 하신 거 맞으세요? 예전에 그냥 어떻게 몰래 다른 데서 네, 하셨던 게 있는 게 아닌지. 왜냐면 그 편집이 너무 전문가 같아서 좀 놀랬거든요. 어떤 면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물론 전문가와 함께 편집 작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데 소신님이 제 글을 고쳐서 메일로 보내주신 걸 처음 봤을 때 막 색깔을 다르게 해서 글씨 처리를 해주시고 막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교정교열 아니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교정교열 이렇게 나눠서 또 막 넣어주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전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오.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모르는 거잖아요. 제3자가 읽었을 때 이게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지워서 정리하기도 하고 네.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에만 또 집중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퇴고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많은 부분을 교정 교열을 봐주셨지만 결론적으로는 리스펙한다. 너의 글을 리스펙한다. 안 고쳐도 된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너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 나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부담은 갖진 않아도 된다. 라는 얘기를 메일을 보내주실 때마다 적어주셨어요. 맞아요. 그게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물론 다 고칠 만한 부분이어서 다 고치긴 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가 아니라 질문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적어주신 건가요? 라고 하니까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렇네 하면서 제가 답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퇴고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답을 얻어가고 더 글을 만들어갈 수 있는 퇴고가 돼서 이번에 글을 줄인 것도 있지만 늘린 것도 있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다 소신님의 도움이 컸다. 저는 뭐 같이 썼다고 봅니다. 이번 글 소신님이랑. 아닙니다. 여튼 너무 훌륭한 편집자님이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글을 선정할 때 내가 좀 더 좋은 독자이자 편집자라면 이런 글도 실을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 38편의 작품 중에.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뭔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왜냐면 사실상 초고니까.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더 낫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서 어떤 제안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글들도 있었어요. 너무 무책임하게 고쳐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레리의 글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 엉엉 울 만큼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고 그 좋았던 부분 때문에 상쇄돼서 처음 읽을 땐 느껴지지 않았지만 계속 읽을 때는 뭔가 물음표가 뜨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부분들만 알려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렵지 않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제가 이 글을 다른 사람의 책에서 처음 만난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들어도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나 혼자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아, 작가가 여기서 이런 단어를 쓴 건 이런 생각 때문일까?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을 텐데 뭐야, 이게 내가 편집할 수 있는? 그렇게 뭔가 궁금증을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글이라니?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글씨 색깔을 바꾸고 제 궁금증이나 아니면 제 의견을 적어서 전달 드릴 때 그런 문서를 작성하는 시간이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생 할 수 있겠는데? 평생 할 수 있겠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변덕도 좀 심하고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좋은 면이 있으면 지치는 면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쉬운데 그 교정교열 파일을 받았을 때 소신님이 정말 힘드셨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장문으로 어떤 감상을 얘기를 하고 고칠 부분을 제안을 하지? 이거를 4명이나 하려면 더 힘들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할 정도로 즐거우셨다고 하니까 타고났구나 싶기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레리와의 편집이 더 재밌었던 이유도 있는데요. 레리가 처음에 제가 이렇게 글을 부탁을 했을 때 염려했던 기억이 나요. 레리는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편집 과정이 오히려 무섭다고도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저도 엄청 공감을 했는데 혼자 글을 쓰다 보면 사실 누군가의 의견을 듣는 게 좀 두려울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강단한테 제 글 처음 보여줄 때 항상 무서워요. 내가 너무 좋다고 생각했던 표현에 대해서 강단이 쉽게 근데 이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별거 아닌 건데도 상처받고 아무래도 제가 쓴 창작물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레리한테도 내가 최대한 그 부분을 배려하고 싶다. 배려해서 편집 과정을 할 테니 그게 청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했던 네. 기억이 또 나요. 그때 뭐가 두려웠나 싶을 정도로 일단 받아보고 같이 서로 막 통화든 메일이든 주고받고 나니까 그렇게 무서워할 일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소신 편집자님이니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이젠 책을 다른 분들이랑 못 낼 정도로 많이 낸다면 이게 너무 좋아서 일단 엄청 배려 있고 너무 다정하게 메일이든 그 실제 본문의 어떤 글이든 다 그렇게 써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친구 사이잖아요. 맞아요. 친구 사이인데 다 이렇게 존대해서 뭔가 아마 어떤 선을 넘지 않기 위한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번 퇴고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초고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좀 죄송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선정작이지만 저는 요청을 받아가지고 쓰는 글인데 그 글이 뭔가 못 미치면 안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그 퇴고가 무서웠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편집을 할 때도 레리가 그 양보하지 않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은 게 아니고요.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 것 중에 그 글 중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짤막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엄마가 자신의 형제의 자식들, 그러니까 보통 쓰는 말로는 조카라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을 내 형제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를 엄마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조카들로 바꾸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레리가 답장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형제의 자식들이라고 해야 레리 본인과 그 형제의 자식들을 좀 같은 레벨로 두는 그런 뉘앙스가 네. 생길 것 같다. 네. 뭔가 이렇게 차등을 두고 싶지 않다. 네. 이런 설명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글을 쓸 때 강단은 계속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기인 게 있어요.
모르겠어. 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여기는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아. 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레리는 그거를 알고 있구나. 왜 자기가 이렇게 써야만 했는지를 알고 있고 내가 그걸 물었을 때 답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딱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 형제의 자식들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구나 라고가 먼저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먼저가 아니라 그런데 왜 내가 이 표현에 자꾸 끌리지? 그래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래서 이래요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게 있는데 우리는 같이 편집하는 과정이니까 저도 설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보통은 설득을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책을 그쵸. 롤랜드 쓰면서는. 그 경험도 되게 신기했어요. 물러서지 않을 수 있게 됐네? 너무나 저한테 특별한 경험이었고 제가 앞으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를 모호하게 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노력만 좀 하면. 그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되기도 했다. 또 다른 작품들 이야기도 네.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 책을 다 읽으면서 여러 감정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첫 책인데 완벽한 책을 냈지? 뭐야. 아니 책을 지금까지 전자책도 내셨었고 뭐 우리가 진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책들은 있었지만 정말 그 서점에서 파는 책 이런 책을 만들었다는 게 저희도 사실 책을 만들고 싶은 사람으로서 되게 존경할 만한 부분이 됐고요. 이거 책 나온 거 이제 목겁이랑 샘플 주변에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뭐야 진짜 책이네. 엄청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책 만들 거라고. 근데 이게 정말 진짜 책이라는 표현이 왜냐하면 작은 배가 지금까지 써온 글들이 맞아요, 있고 맞아요. 어떤 목표들을 알고 있으니까 좀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같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가족이라는 주제에서 나온 글인데 모든 게 내 일 같다. 아 진짜 공감해요. 근데 이게 우리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경험은 같을 수가 없는데 왜 내일 같지? 언젠가 겪은 일 같고 언젠가 겪을 일 같고 이런 게 너무 저는 신기했거든요.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조금 틀리다고 해가지고 이건 나랑 다른 얘기인데 라고 느낌이 안 드는 글들만 가득했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7편의 글이나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중에 한 편에만이라도 나돈데. 그러니까 이 생각이 정말 신기하게 계속 들었어요. 맞아요. 혹시 그 레리는 본인 글 제외 네. 본인 글 제외하고 좀 다 읽고 딱 책을 덮었을 때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곽은비님의 꿀 먹으면 돼를 읽었을 때 저는 처음 읽을 때마다 막 실실대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아 정말요? 네. 그 가시나물 가는 길에 나오는 저희 외할머니가 원래 좀 정정하셨을 때는 반기별 행사 수준으로 그 엿이라는 걸 만드셨어요. 엿. 네. 퍼먹는 엿인데 그러니까 약초들을 막 찍고 빻고 막 끓이고 해가지고 막 며칠 동안 시골에 가셔서 밤새 그걸 끓이시는 거예요. 뭐 물론 약초니까 효능이 있긴 있겠지만 저희 친척들, 저희 사촌 동생들 모두 엿을 먹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청객 속에서 웃음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못 참으셨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엿을 꼭 한 스푼씩, 그러니까 이 꿀 떠먹는 것처럼 떠먹으면은 아팠던 배도 나아지고, 그리고 이게 뭔가 속이 안 좋아서 아픈 것도 있지만 긴장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럼 저희 엄마도 엿 한 정 먹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된 거예요. 저도 이 작품에서 또 다른 부분에 저는 공감을 했어요. 이 곽은비 작가님이 자기소개에도 적어주셨는데 네. 완전히 정말. 네, 제주도 토박이세요. 네. 그래서 사투리도 이 글 안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근데 유난히 더 기억에 남는 건 장례식 풍경이에요. 이 글 안에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례식의 풍경이 정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제주도스럽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조의금을 주면 상품권. 상품권을 제주도에서는 답례품으로 드려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육지에 있는 장례식에 갔더니
담례는 뭐고 그런 거 아예 안 하더라고요. 없죠. 근데 제주도는 정말 각양각색으로 여러 타이밍에 답례품을 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글에 막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쭉 읽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여러 그 슬픔의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곽은비 작가님을 만났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글에 담겨있는 어떤 묘사들이 너무나도 제주도답다. 그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 거예요. 제주도에서밖에 장례식에 간 적이 없으니까 그랬어요? 저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정말 공감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장례식을 가봤는데 곽은미님이 글에 보면 되게 나열을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제가 겪었던 일인데 생각해보면은 책에서도 그렇거든요. 장례식이라는 글자가 나오자마자 뭔가 마음이 무거워졌는데 그걸 하나하나 뭐뭐했고를 읽다 보니까 약간 슬픔은 조금 가라앉고 맞아 이랬었지 하면서 또 약간 맞아요. 웃음이 나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런 일들을 막 처리하다 보면 돌아가신 분 때문에 슬퍼하기만 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좀 잊기도 하고 손님을 마주하고 막 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상품권 다시 또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잠시 좀 잊고 가족들이랑 좀 웃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겪게 되는데 그 풍경이 그대로 보여서 저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또 글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있는데 소신님의 글이거든요. 네, 소신님의 글인데 잠시만요. 지금 레리가 9페이지나 대본을 준비해왔는데 대본대로 흘러가고 있진 않은데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네요. 이거 잘라주세요. 저는 소신님의 글을 읽고 이미 드러나 있어도 물어보기도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소신님이랑 친구로 잘 지내면서 어머니의 사정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머니를 뵙기도 하고 했지만 물어보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소신님을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글을 읽다 보니까 오히려 왜 내가 그런 걸 못 물어봤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 12명의 식구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병원 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그때 그 병원 생활에 대한 글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 글을 실을 때 내심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알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고 싶어도 안 물어보고 못 물어본다는 걸 아는데 사실 이거를 나도 먼저 말하고 싶진 않지만 알아줬으면 좋겠고 원래 책을 읽으면 궁금한 점이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숨긴 것은 아니지만 뭔가 좀 가려져 있는 것들 진실의 어떤 실마리? 가장 그런 것들이 좀 걸려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더 풀면서 더 내밀해지고 싶은 작가분과 저는 지금 제 글에 대한 소감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 책이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쵸. 네, 독자님들이 이제 막 읽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너무 소중한 후기입니다. 네, 첫 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진시황릉이라는 글도 꼭 언급을 하고 싶어요. 그 글은 만치낙타님, 그러니까 작가가 아빠와 겪었던 아주 긴 시간의 어떤 마음의 갈등, 멀어짐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내면에서 변화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글이 제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 아빠에게 갖고 있는 그 작가의 마음을 그냥 보여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그 아빠에게 어린 화자가 계속 말을 걸어요. 아빠 뭐해? 아빠 뭐 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거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눈만 끔뻑끔뻑 거리는 아빠의 옆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우리 아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항상 그렇게 무뚝뚝하고 그러지 않지만 뭔가 회피하고 싶거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도 뭔지 잘 모를 때 그런 식으로 리액션을 하시거든요. 네. 이번에 작품을 선정할 때도 느꼈는데 그 작가의 성별을 막론하고 아빠와의 에피소드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우리네 아버지들이 세대에서 오는 그 시대에서 오는 그 어려움
그거를 가족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 안에서 삭히다 보니까 이렇게 곪고 곪아서 더 이상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관계들이 사실 주변에 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해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정말 어떤 것들은 이해하게 되고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이 글에 너무 잘 담겨 있어서 뭔가 이 글을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재밌는 게 저도 그 줄친 부분이 있어요. 만치낙타님 글 중에. 처음에는 강아지 오줌 줄기 같았던 게 나중에는 황하강만큼 불어 있었다. 제가 여기를 줄을 쳤거든요. 작가님과 아버지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뒤에는 대서양보다 더 큰 태평양 정도의 거리가 됐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이게 왜 걸렸나 생각을 해보면 가족 사이에, 가족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가깝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가깝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만 멀어져도 진짜 그 세상이 좀 흔들리는 것 같고 맞아요.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 어떤 구성원에게도 이런 거리들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 나도 이 태평양만큼의 거리가 있어서 더 이상 좁혀질 것 같지 않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거기에 한번 걸렸던 것 같고, 결국은 만치낙타님 글에서는 마지막에 거리가 좁혀진 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또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음이 빗돈님의 록구거거든요. 네. 제가 이번에 공모전을 열 때 좀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각각의 가족마다 좀 특유의 문화 같은 게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말 습관을 공유한다거나 네. 아니면 독특한 장난을 가지고 있다거나 네. 그런 글도 좀 발랄하게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혼자 하고 있었는데 비토님이 마치 제 마음을 읽은 것처럼 네. 너무 상쾌한 글을 또 한 편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그 글의 위치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 순서가 좋았고, 저도 그거 읽으면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또 있답니다.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거죠? 네. 그 뭐 노래를 거꾸로 부른다던가 동생 이름을 거꾸로 부른다던가 이런 건 진짜 자주 하잖아요. 제목 그대로 모든 걸 거꾸로 말하는 네. 그 가족 간의 문화를 좀 재밌게 풀어낸 글인데, 비토님은 제주에 살고 계시질 않아서 네. 저희가 아직 실제로 만나 뵙지 못했고 줌으로만 미팅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강단이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이게 하냐고? 진짜예요? 이렇게 정말 다 거꾸로 말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토님께서 그 저희 가족 주변 사람들도 믿지를 않아가지고 카톡을 보여준대요. 카톡으로도 그렇게 거꾸로 말하신대요. 오. 그러니까 그냥 뇌가 새롭게 진화하신 것 같아요. 우와.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뇌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 하려고 하면은. 근데 저는 빗도님의 글이야말로 진짜 사소한 우리 가족 안에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것도 진짜 멋있는 글이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맞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호연지 작가님의 네. 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요? 네. 또 많은 사람들의 지금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정말. 저희 이번 책에 담긴 글 중에 가장 짧아요. 길이가 가장 짧고요. 네. 가장 적은 퇴고를 거쳤습니다. 그래요? 한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 네, 그만큼 처음부터 너무나도 명쾌한 글이었는데 저는 이 호연지 작가님의 글투가 너무 좋아요. 제가 편집자로서 여는 말을 쓸 때도 적었는데요. 네. 이 공모전 자체가 기조가요. 나의 생활을 나의 언어로 하는 경험을 한번 같이 해보자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쓴 글은 이미 글투에서부터 티가 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요? 라는 글이 딱 그런 글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그냥 호연진님의 글이에요. 그래서 글이 너무 짧은데도 감동의 깊이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 강다님의 글도 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반반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온지도 모르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잘 믿거든요. 제목부터가 아빠는 반반이. 그래서 아빠와 그 반반이라는 저희 집 고양이, 네. 둘째 고양이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글인데, 사실 저는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강단은 반반이를 주워왔을 때부터 너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어서
아빠가 환생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일 수 있지만 사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어떤 마음을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런 구조의 글을 쓴다고 강단이 이제 강단의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네. 어머니도 그때 그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너무 타이밍이 절묘하고 심지어 그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길 좋아하셨던 아버님처럼 6차선을 건너서 온 그 반반이의 너무 이게 이미지가 겹치잖아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반반이에게서 아버님의 모먼트를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강단을 칭찬하고 싶은 게요. 네. 저랑 강단은 사실 4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이제 레리가 어떤 글을 쓸지까지가 정해진 후에 좀 더 가족이라는 주제를 고려했을 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소재를 좀 제한해서 글을 실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가족을 확장된 의미로 해석하는 글을 실었고 강단은 처음부터 반려동물 이야기를 써라 라는 지령을 받고 이야기를 떠올리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글을 써줘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또 편집자로서 강단에게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건데 두 분은 서로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하셨나요? 제가 그 편집자로서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유효한 경험들을 사실 다 강단이랑 했어요. 예전부터? 네네. 강단이랑 저는 글을 써서 작은배닷컴에 발행을 할 때 무조건 서로의 글을 퇴고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편집자가 되어주었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글을 서로 봐줄 때에도 평소와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그렇구나. 듬직한 저만의 편집자죠. 오늘 대화를 또 마무리해 가면서 저는 솔직한 글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솔직한 글을 읽으면 내 이야기도 하고 싶어지는 그런 힘을 갖는 것 같아요. 진짜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용기가 돼요. 그 사람들이 써준 글을 보니까 있어 보이는 문장이나 괜찮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할 필요가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겪었던 일만 써도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하기만 하면은 맞아요. 멋진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멋진 글이 되니까. 오늘의 손님 네. 레리 모시고 레리입니다. 긴 시간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네. 이 책을 읽어줄 이 책에 실린 가시나물 가는 길 읽어줄 독자님들께 한마디 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첫 책이잖아요. 제 글이 실린 책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이걸 자랑하고 다녔는데 되게 의문이 많이 드는 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빠한테 이 책을 드리면서 네. 아빠가 되게 궁금한 점이 지금 많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아빠가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인 가족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외의 어떤 가족들도 여기서 보이기 때문에 본인도 아빠이기 때문에 느끼는 바가 정말 많고 저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지금 드는데 거의 다 읽었다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책은 범용성이 있다고 할까요? 모두에게 읽힐 수 있는 좋은 책이기 때문에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가 정말 고생을 해서 잘 만든 책이기 때문에 첫 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것만으로도 소장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혼자 읽지 말고 한 권을 사서 가족들이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1+1으로 사셔야 됩니다. 꼭. 네, 너무 긴 시간 그 책에 대해서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레리. 네, 오늘 더 잘하고 싶었는데 너무 저번보다 재밌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말려요. 횡설수설하게 되고 해서 정확한 말뜻보다는 그냥 저의 말하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분위기를 즐기는 팟캐스트. 분위기를 즐기는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팟은 57명의 작은배 후원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은배 후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은배.com jagunba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수팟이 3주 만에 돌아왔는데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일단 처음으로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저희가 또 길게 소개했던 제주 북페이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제주 문화예술계 한 획을 그었다. 네. 작은 획일지라도 긋긴 그었다. 맞네요. 네. 그날 강소파 듣는 분들도 많이 놀러와 주셔가지고 강소파 스티커도 많이 사가 주셨어요. 네,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간 강소파 스티커 너무 뿌듯했고요. 또 그 다음 주 딱 일주일 후에 나 이야기 무대 독백연기 워크숍의 발표회가 있었죠. 네, 저희가 한 2달 반 정도 전에 독백 연기 워크숍을 새롭게 기획을 했다. 혹시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달라라는 이야기를 강소팟에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7명의 연극 동료분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로부터 한 10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꾸준히 모였어요. 서혜 선생님의 지도하에 연기도 배워보고, 나의 이야기도 끌어내보고, 그걸로 극을 짧게 써서 마지막으로 가까운 지인들과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작은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좀 기분이 어땠나요? 공연이 오후 7시에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오후 2시에 만나서 간단하게 몸을 풀고 최종 리허설을 했었잖아요. 진짜 본 무대처럼 모두 대기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관객은 없지만 정말 무대처럼 한번 최종 리허설을 했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너무 안 떨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할 수 있겠는데? 이거 괜찮겠는데? 싶었어요. 진짜 공연이 시작이 되고 밖에서 사람들의 막 소리가 들리고 제가 3번째 순서였는데 이제 나가기 직전에 대기실 문 앞에 딱 서니까 심장이 정말로 이게 쿵쿵쿵쿵쿵쿵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이 뛰는 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사실 별로 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상하게 그렇게 심장이 강하게 뛰다가도 무대로 딱 나가고 나니까 그 나를 쳐다보는 관객들 덕분에 더 제 그게 몰입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원래 좀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고 몰입이 되는 법이잖아요. 그 관객분들이 다 연기자들의 지인이었기 때문에 또 반응이 워낙 뜨거웠고 그리고 다들 알잖아요. 이렇게 연기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자기 표현을 위해 무대에 섰다는 거를 알고 왔기 때문에 다들 좀 애정어린 눈으로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저는 그 마지막 커튼콜 때가 정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대기실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그 안에 8명이 바싹 붙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전체 무대를 다 합치면은 한 2시간 반가량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2시간 반 동안 사실상 그 작은 공간에 있다가 마지막 커튼콜 때 이제 다 같이 우르르 나와서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는데 스스로가 좀 멋지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공연이 다 끝나고 8명의 배우들이 서로 했던 말이 우리 진짜 너무 멋지다. 우리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런 말이 절로 나왔어요. 너무너무 뿌듯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당과 정말 그 무대에 대해서 그리고 그 10주간의 워크숍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성인이 돼서 자기들이 직접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떤 공연을 하는 거를 특히 그게 프로가 아닐 경우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드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해냈고 그냥 해낸 것도 아니고 너무 멋있게 해냈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저는 연기자로 참여한 게 물론 좋긴 했지만 이런 무대가 있다면 관객으로 좀 많이 참여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꼭 연극 무대가 아니더라도 뭔가 어른들의 창작 발표회가 내 주위에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가서 박수도 많이 쳐주고 진짜 좋아할 수 있는데. 네, 제일 좋아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피소드는 또 특별하게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리와 저의 대화로 꾸며봤는데요. 에피소드 들어보시고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만약 든다면 지금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를 새롭게 개설을 해서 직접 책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배.com 웹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창작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 책이 있어요. 거기서 소개를 읽어보시고 구입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또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지금 가족에 대한 작은 진실 모음을 판매해 주실 다양한 판매처를 찾고 있어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서점이겠죠. 독립서점. 전국에 계신 독립서점을 운영하고 계신 서점원 분들께서 만약에 또 이 방송 들으시고 이 책 우리 공간에 입고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hey@작은배.com으로 메일을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한 책 소개를 또 보내드립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실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은배 친구들이 남겨준 댓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찐빵님이 작은배 방명록에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해화에 살고 있는 찐빵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는 걸 알게 되어 뒤늦게 후기를 남겨요. 크로스핏, 헬스같이 짧은 운동을 하면서 긴 운동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강소팟을 귀에 꽂고 러닝과 등산을 하는 게 취미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한라산 백록담을 보러 제주에 방문하려고 이것저것 준비 중인데 강소팟 생각이 많이 나네요. 관음사 코스가 열리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중입니다. 제주도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항상 팟캐스트 주제가 너무 제 취향이라 신기합니다. 운동을 하면서 강소팟을 듣고 계시는군요. 강소팟이 운동과 잘 어울릴 수 있거든요. 어떤 면이 저희가 운동을 잘 하지 않는데 근데 네. 저도 운동을 아주 자주 하진 않지만 운동할 때 항상 팟캐스트를 듣긴 해요. 팟캐스트를 듣기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 첫 번째 운동, 두 번째 산책, 세 번째 집안일이 아닌가 운전. 싶습니다. 네 번째 운전. 더 있나요 혹시? 네. 아무튼 찐빵님 곧 제주도에 오시는군요. 마음 같아서는 관음사 코스 같이 오르자고 하고 싶지만 마음만 보내겠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저희 두 사람이 제주에서 이 팟캐스트를 만들고 작은 배를 운영하고 있다는 게 또 독특한 지점이잖아요. 이렇게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두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강소팟에서도 제주도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다루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혹시 제주도에 대해 무엇이 궁금한지 또 그것도 제가 찐빵님께 질문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또 작은배.com 방명록에 마일하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티파이에서 강소팟을 처음 접하고 이곳 작은배.com까지 오게 된 마일하이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외딴 섬에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강소팟 덕분에 작은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에요. 항상 좋은 컨텐츠 만들어주시는 두 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문득 두 분이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주제가 생각나 댓글 남깁니다. 두 분은 서로 가치관이나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히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불편한 순간들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조금씩 멀리하게 되네요. 미국은 네트워킹이 중요한 사회라 손절하기엔 걸리는 것이 많고요. 두 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만들어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또 다른 주제는 취향입니다. 멋진 두 분의 취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요.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노하우 같은 것들 혹시 있으세요? 당장 떠오르진 않는데 근데 너무 좋은 주제를 제안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의 가치관들 그런 이야기는 강소팟에서 많이 다뤘지만 그걸 좀 확장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해본 것 같네요. 한번 다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인간관계나 네트워킹에 대한 조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걸 하기에는 저는 약간 손절 전문가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도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손절을 한다는 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난 너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지게 하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다 보니까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회사 동료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하면 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되게 난처할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희 두 사람이 그 예전에 그 친구들이 소개를 해줘서 예민함 테스트 같은 걸 한 적이 있거든요. 그 MBTI 테스트처럼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같은 거였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꽤나 세분화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예민한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예민한지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였는데요. 강단은 일단 뭐였더라? 완전 두남이었나? 그러니까 전혀 예민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왔었고 저는 조금 예민한데 그 예민함이 뭔가 인간적인 관계에서 온다기보다 사회적 관계에서 온다기보다 공간적인 거 그러니까 무생물한테서 오는 거죠. 무생물한테서 오는 그런 예민함 아니면 나 자신에게서 오는 그런 예민함이 높은 사람으로 나왔던 기억이 나요. 저희 둘 다 별로 그 다른 사람들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 테스트만 봐도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거나 누가 나를 좀 거슬리게 해도 아휴 이러고 그냥 좀 넘어가는 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또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무던한 사람이니까 차분히 생각했을 때 좋은 노하우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한번 나중에 차분히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잘 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걸 수도 있겠네요. 인간관계 안 맺어도 괜찮으니까. 좋은 거 맞죠? 다음은 작은배 방명록에 지인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스포티파이에서 강수팟을 열심히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오늘 팟캐스트를 듣다 문득 놓쳐버린 사연을 보내볼 겸 방명록에 저의 흔적을 남기러 왔어요. 조금 늦었지만 느지막하게 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조금 생소하고 특이하지만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체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수학이 저의 발목을 잡아 문과로 진학하는 바람에 연구 쪽 꿈을 거의 접었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기회가 되어 가족 다 같이 영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이제 6년 차가 되어갑니다. 산전수전 길었던 재수 끝에 올해 과학 분야 학사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대체육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 굉장히 작은 분야이기에 좀 외롭지만 최근에 사람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가보고 싶던 스타트업도 방문하고 왔어요. 흥미있는 분야를 직접 경험해보니 심장이 콩콩 뛰더라고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었습니다. 늘 공원을 걸으며 강수팟을 듣곤 하는데 저를 참 많이 위로해주곤 합니다.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하는데요. 못 가본 지 3년은 좋게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사는 런던은 너무나도 크고 정신이 없어서 늘 눈을 감고 난 지금 제주도 푸른밤 그 별 아래야 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곳이지만 그 안에서도 나를 잃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가끔 또 놀러 올게요. 좋은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이번에 유난히 강소파 친구분들이 긴 이야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댓글도 네. 그렇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저희가 지난 강소파 50화에서 위기를 기회로 사연을 받았다가 대실패했다. 네, 무사연 사건이 있었죠. 네, 노사연, 무사연.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걸 들은 강소파 친구분들이 우르르 지금 몰려와서 저희를 위로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늦게 사연을 보낸다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네, 늦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난히 이렇게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뭐 미국, 아까 런던. 마일라이님도 네. 그렇고 이게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목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이어간다는 게 저는 쉬운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이 문과 이과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구분법 때문에 살짝 좌절을 겪으셨다가 영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다시 좀 꿈을 펼칠 무대를 만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 댓글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심장이 콩콩 뛰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 이야기 무대 발표회 때 내 순서가 되기 전에 심장이 콩콩콩 뛰었다. 그러니까 심장이 콩콩 뛰는 경험은 결국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인님이 대체육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제주도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제주 경제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에 본점을 내시고.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인님한테? 아, 본점이 아니고 본사죠. 네. 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작은배닷컴의 무한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강소파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에피소드부터 차근차근 듣다가 오늘은 왠지 푸시 알람을 보자마자 제목에 이끌려서 듣게 되었어요. 지난 에피소드를 듣지 못해서 사연 모집하고 계신지 몰랐네요. 알았으면 내가 보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떠올려봐도 위기만 있었지 딱히 그게 기회로 연결되진 않았던 것 같아서 미리 알게 됐어도 사연은 못 보냈을 것 같아요. 가장 최근 겪었던 위기는 열심히 쓴 제안서가 쏠랑 떨어졌다는 겁니다. 회사 다니면서 많은 제안서를 썼지만 이번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썼거든요. 그런데도 떨어지니 왠지 모를 상실감이. 제안서 100번 내면 한두 번 붙을까 말까 한 게 업계 사정인데도 떨어지고 나면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연차가 아무리 쌓여도 잘 모르겠어요. 오늘 에피소드 들으면서 제안서 탈락한 게 그래서 뭐 매번 떨어지는 이 제안서를 끌어안고 나는 뭘 해볼 수 있지? 우리 회사는 그냥 이렇게 관공서가 내는 용역들만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제주 북페일처럼 우리만의 사업을 꾸릴 수 있지? 까지 생각이 뻗었네요. 솔직히 거기까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기회라면 기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번외로 요즘 강소팟을 들으면서 나는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취업해서 어느새 10년이 흘러 사회에서 누군가 절 본다면 어엿한 직장인스럽겠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도 감을 못 잡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왠지 걸음마를 배우는 심정으로 에피소드를 하나씩 깨고 있어요. 앞으로 열심히 들어서 따라잡을게요. 다음에는 사연 보내는 기회도 놓치지 않길 바라며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재료 삼아서 큰 판을 벌이지 않더라도 아, 이게 기회다. 생각할 기회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기죽지 마라 정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주 북페일 같은 경우는 위기가 바로 기회로 너무 눈에 보이게 이어진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는 바로 기회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위기들이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가 그게 어떤 생각의 흐름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어떤 기회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에피소드를 듣고 나는 지금 어떤 위기를 지나고 있지?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떻게 남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메일로 보내주신 또 사연을 하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강소팟 주인장님들 어떻게 불러야 하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작은배 열렬한 후원자 민석입니다. 지난 에피소드 듣고 사연을 보내고 싶었는데 어버버 하다가 놓쳤어요. 이번 에피소드 들으면서 제주 북페이를 만들게 된 상세한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해주셔서 저의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경험을 남겨봅니다. 저는 4년 전 브런치에 쓴 노션 사용법 관련 글이 구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 많은 분들에게 읽히게 되었고 유료 플랫폼에 기고하면서 독자분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요.
그 기회로 2021년 6월에는 출간 계약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회사와 병행하며 긴 호흡의 단행본 작업을 처음 해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러 방법을 시도하며 원고를 완성하려 노력했어요. 마지막에는 집 근처 공유 오피스를 계약해서 회사 퇴근 후 다시 원고 출근을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10시까지 퇴고와 막판 원고 작업을 했죠. 그 공유 오피스에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즐겼다는 커티삭 위스키가 있었는데 탈고를 한 마지막 날 밤 커티삭을 마시며 느꼈던 개운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2년 반 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원고가 편집을 거쳐 세상에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편집 일정이 계속 미뤄지더니 탈고 이후 10개월이 흐른 올해 1월 초에 출판사의 사정으로 출간 계약이 해지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담당 편집자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고를 온라인에 올리면 어떨까? 원래도 올해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으니 그걸 좀 앞당겨서 실행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강단님이 작성해주신 작은 배 콘텐츠의 도움을 받아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아직 원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어떤 식으로 게시할지는 고민 중이고 비록 고생 끝에 완성한 책을 종이책으로 내는 건 무산되었지만 오히려 제 책의 특성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으로 공유해 보려고 해요. 처음엔 결국 실패했다는 생각뿐이었는데 탈고 후에 개운한 마음으로 마셨던 커티삭 위스키의 맛을 떠올리기로 했어요. 사실 기회라는 건 위기의 순간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겠어요? 외부의 상황과 변화에 힘들더라도 내 안에서 기세를 끌어올리는 일. 강수팟의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그 기세를 기억해낼 수 있었어요. 강소팟과 작은 배를 알게 되어 너무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항상 소신 있고 강단 있는 콘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즐겁게 열렬히 응원할게요. 이번 주 제주 북페일 행사에 방문은 못하지만 행사 멋지게 해내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민석 드림. 커티삭 위스키가 좀 뇌에 꽂히네요. 마셔보고 싶습니다. 네, 마셔보고 싶고 공유 오피스에 커티삭 위스키가 상시로 그냥 있었던 거죠? 잘 모르겠지만 네, 좋은 오피스다. 네, 근데 민성님은 그 스스로를 작은 배의 열렬한 후원자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의 열렬한 후원자이시고 네, 그리고 창작하는 아침도 그 이후에 함께 하고 계시는 좋은 저희의 동료인데 byminseok.com byminseok.com 웹사이트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글들을 항상 재밌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웹사이트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건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저야 뭐 워낙 이야기 많이 했지만 이 민성님처럼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거기에 뭐 글이나 그림을 발행하는 분들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민성님 웹사이트를 애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 작은 배 그 후원자 전용 콘텐츠죠. 글 쓰는 블로그 시작하기 그 콘텐츠에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주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책으로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지만 나중에 또 그 바이민석닷컴에 올라오게 될 이 완성된 원고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덕분에 저는 더 재밌는 방식으로 이 글을 제가 읽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솔직한 글쓰기에 대하여 로그아웃 아일랜드 레리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수팟은 다음 주 일요일 진짜 매주 돌아와야죠. 다음 주 일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에 강단과 소신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